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고구려, 백제했고 오늘 7번째 시간 신라 갑니다. 신라는 촌장 어르신 한 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물가에 말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아니 웬 말이 여기 있는 거야 하고 가봤더니 말이 알을 품고 있더라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회개한 일 했더니 말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 이게 나중에 그림으로 그려진 게 천마도. 이건 제가 너무 오버해서 연결하는 건가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알을 가져다가 나머지 촌장들과 둘러싸여서 이렇게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알을 깨고 나온 게 혁거세였다는 거죠. 제가 건국설화들 건너뛰었습니다. 막말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 하백의 딸 유화부인이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천재 해모수가 그 유화부인을 겁탈했고, 우와, 물론 고구려 건국설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혹시 나이가 30쯤 되신 분들은 녹색전차 해모수라는 만화 영화를 아실 텐데 이거 PD가 어디서 가져다가 해모수라는 이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설화에서는 강간범 해모수죠. 어찌됐든 간에 그 유화부인이 버려지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부여왕이 잘 보살폈는데 유화부인이 알을 낳고 그 알을 깨고 나온 게 주몽이다. 맞죠?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고 이때 주몽과 서선호가 결혼을 했는데 서선호가 과부란 설도 있으니까 하여간 서선호의 자식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원조에 의해 백제가 건국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국사기 기록에 입각하면 신라 건국 연도가 기원전 57년입니다. 믿기 힘듭니다. 어떻게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보다 먼저 건국되었다니. 그래서 이런 건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고 이제 진짜 시험에 출제되는 신라사는 4세기 내무랑부터 물어봅니다. 바로 내무랑이 중앙집권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합니다. 고구려 소수리망을 통해서 중국의 전진과 교류했다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내무랑 때 왜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무랑이 이때 내무랑 굉장히 늙었거든요. 젊은 광개토대왕에게 내가 대왕의 늙은 신하가 되겠사오니 우리 신라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5만 기병을 보내서 신라 수도 경주를 에워싸고 있는 외인을 몰아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구려군은 신라에 주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내무랑이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서 신라에 쳐들어온 외를 격퇴합니다. 그리고 그 고구려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바로 내무랑이 김씨의 왕위 세습을 이루어냅니다. 무슨 말이냐, 신라는 박혁거세였잖아요. 그 다음 석탈의 설화도 있고 기말지 설화도 있는데 17대 왕이었던 내무랑 이전까지 16명이 왕을 할 때는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내무랑 이전은 연맹왕국이고 내무랑이 김씨인데 내무랑 다음부터 계속해서 김씨가 왕을 하니 김씨의 왕위 세습이 확립되었다. 그래서 또 내무랑이 지배자 칭호를 마리깐이라는 지배자 칭호를 쓰는데 따라하세요. 내물마리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마리깐이 중앙집권 국가 시기의 지배자 칭호다. 신라는 아니 김씨의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앙집권 국가 시기의 신라 지배자 칭호가 마리깐이라고. 신라는요 지배자 칭호 변화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사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왕.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한능검에서는 거사간, 차차웅까지는 안 물어볼 거고 이사금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데 이사금은 이대왕 남의 차차웅이 자기 아들 유리왕과 사위 석탈해에게 누가 왕을 할래 그랬더니 서로 유리왕과 석탈해가 왕자리를 양보하면서 그러니까 남의 차차웅이 야 떡을 내어줄 테니 이빨 자국을 내어보아라. 이빨 자국이 많은 놈이 경험이 많은 놈이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경험이 많고 연세 들면 이빨이 오히려 빠지는데 그래서 이빨 자국 임금에서 건너온 말이 이사금이지 않을까. 우리가 왕을 임금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사금에서 건너온 말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사금은 연맹왕국 당시 지배자 칭호고 마리깐이 중앙집권 국가 시기의 지배자 칭호인데 내무랑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까지 가는 왕이고 6세기 가자마자 지증왕이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니 바로 마리깐은 5세기 신라 왕들을 칭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4세기의 내무랑의 업적, 마리깐, 김씨의 왕위 세습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5세기 넘어가면 여러분 그때 고구려 장수왕이 있잖아요. 장수왕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5세기 넘어가서 눌지왕이 백제 비유왕과 나제동맹을 체결한다. 이거 꼭 잡으시고 물론 불교사 공부하면 이 눌지왕 때 불교가 수용되었다. 고구려 숙녀 무코자를 통해 불교가 수용되었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불교사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5세기 후반쯤 가면 소지마리간이 나옵니다. 이 소지마리간은 백제 동성왕과 결혼동맹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5세기는 눌지마리간과 소지마리간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무원 공부를 하면 소지마리간이 6초를 6부로 정비했고 최초의 시장 시사를 설치했다 이런 걸 공부할 텐데 한국산 능력검정 시험에는 이런 거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신라는 6세기 왕들 3명 물어봅니다. 6세기 들어서자마자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짠짠짠. 다시 6세기 들어서 3명의 왕이 있다고요. 누구요? 지증, 법흥, 진흥. 여러분 이 왕들 단독문제 시험 출제가 됩니다. 지증왕도 많이 출제합니다. 지증왕의 업적은 두 문자로 갈게요. 지증왕은 왕이란 지배자 칭호. 지증왕은 울릉도에 가서 와 지증왕이 이사부를 시켜서 우상국을 복속합니다. 신라면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합니다. 순한 맛을 순장을 금지시킵니다. 뭔가 동시라는 시장 만듭니다. 농사짓는데 소를 활용해서 기피가리, 소가 쟁기를 끌어서 농사짓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경이죠. 지중화 업적 끝. 됐나? 두 문자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왕이란 지배자 칭호 사용, 우상국 복속, 신라라는 국호 사용, 순장 금지, 동시 설치, 그 다음 또 뭐 마지막 우경 시작, 지중왕, 그리고 이제 법흥왕 갑니다. 법을 흥하게 한다. 여러분 중앙집권 체제가 바로 신라는 6세기 법흥왕 때 완성이 됩니다. 이 법흥왕의 업적은 좀 이해를 하면서 가는 게 좋은데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되려면 왕권이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 율령이 반포되고 불교가 공인됩니다. 제가 고구려와 백제 공부할 때는 불교가 어느 왕 때 수용되고 어느 왕 때 공인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불교를 수용하자마자 공인하고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했고 공인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찌 되었던지 간에 고구려와 백제 다 4세기 소수림왕과 침류왕 때 불교가 수용되었고 신라는 5세기 눌지마리간 때 불교가 수용되었다가 6세기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로 공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가 공인되고 율령이 반포되었으면 중앙집권 국가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왕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병부 설치와 상대등 설치는 원래 옛날 수능과 공무원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단순함기 하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법흥왕 때 골품제도 체제가 정비됩니다. 근데 골품제도가 신분제도죠. 중앙 집권화되는 과정에 신분제도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품제도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17관등제, 백제는 고위왕이 16관등제 그랬는데 신라는 법흥왕이 17관등, 그리고 오른쪽에 자, 미, 청황 그래가지고 공복제와 함께 연계하여 운영한 게 골품제도입니다. 다시 법흥왕 업적 골품제도 하나에 17관등제와 백간의 공복제 3개가 연결되는 거고 단순함기 병부와 상대등 설치가 되는 거고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다고요. 법흥왕 업적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왕 중에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한 게 법흥왕이에요. 연호가 건원이야. 이 연호는 암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흥왕이 가야 중에 금간가야를 멸망시킵니다. 지금 어려운 업적 빼버리고 꼭 알아야 되는 법흥왕의 업적만 정리했다는 거 진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강가야를 법흥왕이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진흥왕 나옵니다. 여러분 진흥왕은 아빠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시켰기 때문에 불교 교단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영토를 넓힌 왕이 진흥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싸움꾼들이 필요해. 화랑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하는데 6세기 신라의 진흥왕이 있을 때 백제왕은 성왕입니다. 5세기부터 나제 동맹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니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은 각각 자신들 국가 북쪽 땅을 차지합니다. 성왕은 한강 하류 지역, 하류가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금의 서울 근방 경기도 훨씬 비옥합니다. 진흥왕은 지금의 강원도 땅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린 진흥왕이 성왕의 뒤통수를 빡 하고 쳐버리죠. 한강 하류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진흥왕 공격했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했다라고 제가 백제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진흥왕은 성왕과 손을 잡고 한강 상류를 차지하면서 단양 적성비라는 걸 세웁니다. 성왕을 배반하고 한강 하류를 차지하면서 북한산 순수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대가야를 멸망시킵니다. 진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법흥왕은 금강가야를 멸망시키고 진흥왕은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대가야를 멸망시키는 과정에 창녕비라는 비를 만든다. 그리고 함경도까지 진출해서 황초령비, 마운령비.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6세기 신라 최대 전성기를 보시면 한강 유역은 신라가 차지하고 있죠. 신라가 함경도까지 진출했죠. 진흥왕 사후에 이 함경도 땅은 빼앗기긴 합니다만 백제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우리가 삼국항쟁은 한강 유역 쟁탈전이다라고 하는데 다시 4세기 백제전성기 근초고왕 때, 5세기 고구려전성기 장수왕 때, 6세기 진흥왕 때 바로 이런 지도가 나타난다는 걸 알고 계셔야만 되겠습니다. 아 그럼 진흥왕까지 다 했네. 진흥왕의 영토확장 과정 다 봤잖아요. 화랑도 봤잖아요. 불교 교단 정비 봤잖아요. 진흥왕 연호가 뭐 개국 대창이었고 품주라는 관청을 설치했고 이런 어려운 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 진흥왕 이후에 진평왕 넘어가고 선덕, 진덕여왕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공부하는 겁니까? 신라 삼국통일 과정에서 공부하는 거고 한능검 시험에는 뭐 이런 왕들이 많이 출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끝내버리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라 시험제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내무랑도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고요. 6세기 지증, 법흥, 진흥왕의 업적을 물어보거나 역시 5세기의 마리깐 시대에 눌지마리깐과 소지마리깐이 있었다 정도 알고 있는지 사건의 선후관계 정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지증, 법흥, 진흥왕의 제가 강조한 업적만 좀 잡으시라는 말씀과 함께 강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풉니다. 다음 연보에 해당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500년 즉위 정확히 6세기 초에 여러분들 왕 순서 진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 있는데 워낙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이 왕들이 전부 다 6세기 왕이라고요. 업적! 여러분 지증왕 짧게 떨어진다니까요. 왕, 신라, 우상국, 우경, 순장금지, 동시전. 지증왕은 울릉도에 가서 신라면 순한 맛을 먹은가 동시에 우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지증왕 나옵니다. 법흥왕은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시키니까 불교와 율령과 신분제도인 골품제와 백간의 공복과 관등 17관등과 처음으로 연호 사용했다. 건원 무슨 가야? 금강가야 멸망. 무슨 가야? 대가야 멸망. 이게 많이 출제된다고요. 물론 병부, 상대등 설치. 병부는 지금 같으면 국방부이지 않겠습니까? 상대등은 화백의 의장이거든요. 그 자리 설치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 진흥왕은 땅 따먹기 대왕이라고 한강 상류, 한강 하류, 대가야, 함경도까지 화랑도와 불교 교단 정비. 그런데 보세요. 순장, 우경, 신라, 왕, 이사부를 실직주에 근데 이건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해요. 나중에 좀 어려워집니다만 진흥왕은 이사부에게 국사를 편찮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정치사 문제 문화사가 한두 개씩 따라려서 선택지가 출제되거나 보기자료가 출제되기도 해요. 근데 내가 근초고왕 때 고흥에 서기가 쓰여졌다. 혹은 진흥왕 때 거칠부에 국사가 쓰여졌다는 건 시험 출제가 많이 됩니다만 지금 정치사니까 제가 빼놓고 강의했던 겁니다. 지금 누가 봐도 여기는 누구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지증왕을 물어보고 있죠. 유학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통일되고 나서 신문왕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 법흥왕입니다. 건원. 신라 왕 중에는 처음으로 연호 사용했는데 만약에 다른 왕들 연호까지 물어보면 그냥 틀리세요. 법흥왕 건원만 물어볼 겁니다. 믿으세요. 인재를 등용하고 독서 삼품가 이것도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만 통일신라 하대 후반기에 원성왕입니다. 아직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 자 보세요. 지증왕이 울릉도에 가서 신라면 순한 맛을 먹은가 동시에 우.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지증왕의 업적을 암기하지 못하면 이거 문제 못 풀어냅니다. 암기하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잖아요.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선덕여왕 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지증왕을 물어보면서 실은 법흥왕, 여기 법흥이구나.
법흥왕 문제가 선지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물론 선동여왕은 통일되기 직전의 여왕이긴 합니다만 좀 거리감이 있는 왕들이 선지로 나오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설령 이게 지증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6세기 왕이잖아요. 최소한 6세기 왕이었으면 여기 법흥왕이냐 아니면 지증왕이냐 여기서 고민했어야지 무슨 한참 7세기, 8세기, 7세기 왕이고 7세기 왕이고 8세기 왕인데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까지 풀고 다음 시간에 가야와 삼국 통치체제에서 삼국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